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주변국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협박을 하는 가운데 막상 미국이 갈 길 바쁜 분야에서 한국의 반응이 싸늘하게 나오는 국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틈을 타서 캐나다는 적극 한국에 미국보다 빠르게 협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조차 한국을 특별히 거론했지만 연일 계속되는 관세 폭탄은 물론이고 최근 미국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동일한 국가로 분류한다는 말이 나오며 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의 여론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더 미국의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가운데 캐나다는 재빠르게 한국과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 각각 펼쳐지는지 미국과 캐나다 순서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 외교 매체들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방산을 점령해 간다면서 민주진영에서 수십 년간 군수 생산을 멈춰오지 않은 국가들이 이들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조차도 오래된 군수 물품은 물론 일부 영역에서는 크게 고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은 한국을 이제는 공식 방산 2인자로 인정하며 군수품 생산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쉽게 자신의 군수품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으며 심지어 법으로 제정해 막아둔 것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각종 방산을 맡기면서 대한민국의 역량에 기대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뜻밖의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의견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큰일 날 뻔한 일이라면서 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어떠한 식으로 방산을 맡기려 하는지와 왜 그런 싸늘한 반응이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미군은 해군 분야에서 한국에 군함 생산을 맡긴다는 본격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극비리 미 해군 업체들은 한국에 다녀와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간 바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조선소는 미국에서 본 적도 없고 한국의 실력이 최강이라고 극찬했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은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함정을 건조해 납품했고 최고의 함정 건조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업에서 전무후무한 프로젝트가 개시될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미 해군의 함정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매우 구체적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정식 팀을 꾸려 최근 몇 개월간 다녀갔다는 소식이 업계에서 들려온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군대 규모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으로 육해공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이며 군사 관계자들은 제 아무리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미국을 쳐들어가도 게임이 안 될 정도라고 했으며 이번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도 미국의 간접 지원 때문입니다. 직접 지원도 아니고 뒤에서 몇 가지 전략 무기만을 지원했는데도 러시아의 고갈이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인다면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 미국은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을 제압할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공개하지 않은 전략 무기도 많으며 F-22 같은 경우 거의 실전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미국은 결국 해군 분야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함대는 300척 규모이며 항공모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최첨단 항모단을 꾸립니다. 중장거리 폭격 미사일 토마호크를 수백 수천 기 탑재하고 바다에서 미사일 발사를 지속 가능하며 항모에서는 쉴 새 없이 F-18, F-35가 오르내리며 적군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지구상에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이겨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중국처럼 양으로 밀어붙인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제 2인자로 사실상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와 일본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소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중국이 결국 2주 만에 10,000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키며 패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약 3,500명으로 중국의 3분의 1에 다다르며 일본 역시 해군 전력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수만 명 이상 전사했으나 미군의 전사자가 200명도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확실히 엄청난 피해를 미국에 안겨주며 이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해군이었다는 것이죠. 미 CNN 방송은 당장 미국 외에 다른 장소에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것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 물자는 나이키와 같은 하천 방식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한국이라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혈맹국가이며
현재 전 세계 가장 원활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국가라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조선소를 확보하고 각종 군수물자 정비창 등 정비에 있어서도 매우 탁월한 수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방산 사업을 벌였고 정부와 연계되어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기업도 그러하지만 비용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이죠. 함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의 10배 이상 소요되다 보니 한국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일본도 미국의 함정 건설 장소로 자주 언급되나 전문 인력과 노동력의 한계가 심각한 상황이죠. 미 군사 상원의원회에서는 태평양 패권을 미국이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압도해야 함을 천명했으며 이제 한국에서 미군의 물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각종 군 부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년 안에 최소한 100척의 함정의 교체가 한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약 수백조 원의 단위가 미국으로부터 발주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사계에서는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함정에 관해서 최근 한화가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약 1,400억 원가량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존스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의지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캐나다의 군함, 잠수함도 이곳에서 건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러한 방식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미국 내에 그대로 이식하고 최악의 경우 그대로 그 자산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 입점한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은 미국 내에 남아 미국의 자산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중국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장을 중국 내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짓게 한 다음 기술을 강탈하거나 결국에는 한국을 내쫓는 경우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미국도 존스법을 핑계로 하거나 결국 자국의 공장을 세우라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또 다른 비싼 인건비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정작 공장을 지은 다음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한국 회사들은 그 장비를 그대로 미국에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한국의 많은 사업이 미국에 차려놔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은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 등을 미국에서 빼앗아 갔다라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제 자칫 방산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기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으로 방산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여전히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시설이 한국에 존재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주문이 자칫 미국 내 방산시설을 지어주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 세계 방산 2인자를 구시되 실리를 추구하면서 굳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미국처럼 법적인 논란 없이 한국에 수십조 원의 방산을 적극 진행하려 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가장 밀접한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캐나다에서 한국 잠수함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캐나다 해군 사령관은 총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파트너를 직접 선정하려 방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의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설을 유심히 살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정도 방문했던 캐나다 측이 다시 한번 전격 한국에 방문한 것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잠수함 사업 발표 직후 경쟁국들보다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밀접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연방 국가들이 결국에는 독일이나 유럽 업체를 찾는 것이 관례이자 다소 황당한 행태입니다. 하물며 잠수함은 프랑스의 나발과 독일의 티셴크루프 등 쟁쟁한 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최근 군함 수주에서도 영연방 국가의 호주는 10조 원가량의 함정을 독일과 일본으로 압축했습니다. 독일 함정이 한국 것보다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기술적으로 함정 부분에서 그들 것이 호환성이나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유럽과 영연방 등 외교적인 부분도 확실히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 MRO 패키지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주는 한화 측이 레드백 공장 현장 설립을 비롯 K9 등 다양한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뒤통수 치는 모습이 나왔다면서 업계 관계자는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즉 유럽 의향대로 한국은 배제한 것인데요.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도 유럽 위주의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만
정반대로 트럼프의 한국 조선업 실력에 대한 중요한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트럼프 집권 직후에 60조 원 가량 되는 한국의 잠수함에 올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관한 배경과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서방은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두고 지금까지 큰 이득을 서로 추구하던 국가들입니다. 그 최상위에는 영연방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가 존재하며 바로 그 하위에는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연합의 어지간한 국가가 규모 없이는 끼어들 틈이 없으며 아시아 약소국이라 평가받았던 한국은 더욱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소외되며 억울한 경우를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현재 방산에서 깨지고 있는 놀라운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잠수함 문제를 이제 매우 심각하게 한국에 들고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일단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한번 호주에 퇴짜를 맞은 적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호주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사이에 갑자기 캐나다가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호주와 같이 시큰둥하다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캐나다가 현재 전략 공백으로 인해서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디젤 잠수함을 캐나다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CPSP는 약 12척의 교체 사업으로 건조 비용과 교육, 정비 비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약 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 약 80조 원으로 역대급 금액인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가 한국의 이러한 제안을 심각하고 빠르게 검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동시에 같은 성격의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한국의 함정과 잠수함 건조 스케줄이 매우 바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는 미국에서 중국을 대비해 대규모의 함정을 한국에 발주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올 초에 방문해 함정 건설에 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 CNN은 이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함정은 한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기사를 올렸으며, 미 해군 구매 관계자들은 한국의 도크를 보면서 중국의 속도를 상대할 유일한 국가로 봤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도크를 점령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영연방 국가의 리더격인데 미국이 한국의 방산을 주문하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캐나다가 주저하다가도 미국과 호주 등이 한국의 방산을 사들였다는 설레는 큰 안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국의 방산이 신뢰를 얻는 모양새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하면 한국이고 약속을 잘 지키고 가성비 매우 훌륭하다는 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문이 늦으면 늦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빠른 결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도 한국의 잠수함을 빠르게 발주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한 폴란드 역시 한국의 잠수함을 검토하면서 잠수함을 발주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폴란드는 가장 급한 국가라서 폴란드가 잠수함 건조 도크를 점유할 가능성은 더 큽니다. 또한 한국의 군함 잠수함은 이미 수출 경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최근 급변하는 정세 때문에 한국에 더욱 빠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며 한국이 약 80조 원 수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